5월 20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6% 하락한 2601.8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5% 상승한 715.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0종목, 코스닥에서는 2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평화홀딩스, 삼육물산, 앞타머사이언스, CS베어링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유로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35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화장품 테마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관세 장벽 속에서도 한국의 뷰티 브랜드들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뷰티 브랜드들은 차별화된 제품력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승부를 보고 있으며 해외의 화장품 덕후들을 사로잡기 위해 시장 확대와 신제품 출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뷰티 브랜드들의 실적은 앞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화장품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바이오비주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바이오비주는 메디컬 에스테틱 수출 기업으로 스킨 부스터와 필러 제품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사업 영역은 화장품과 의료기기, 의약품으로 구분됩니다. 바이오비주는 장중 최고 191%까지 상승했으며 종가는 공모가 대비 101%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실리콘2는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증권은 실리콘2가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실리콘2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1,200원입니다. 그 밖에도 콜마홀딩스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김문수 테마입니다. 선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준석 후보는 여지를 두지 않고 선을 그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김문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밖에도 지지율과 관련한 기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풍력에너지 테마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더 빠르게 혜택을 없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공화당의 강경파는 세금공제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청정에너지의 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하라는 요구를 내놓았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요구 속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든 세액공제 혜택을 2028년까지 없애는 부분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어젯밤 미국장에서 주요 태양광 에너지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오늘 국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점심경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재개한다고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풍력 발전은 지역사회의 경관을 해친다며 모든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허가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의 주지사와 뉴욕시장, 노동조합과 에너지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건설 재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르웨이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는 3월까지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프로젝트의 30%를 완료했으며 2027년부터 상업적인 운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풍력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삼육물산과 대우특수강은 대선 후보들의 정책 수혜의 기대감이 지속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삼육물산은 이재명 후보의 탈플라스틱 공약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며 대우특수강은 인공지능 정책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타머사이언스는 언론을 통해 인도의 아피디 헬스케어와 폐암 조기 진단 키트에 대한 현지 생산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아피디 헬스케어는 인도의 의료기기 및 감염관리 기업인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앞타머사이언스는 폐암 진단 기술 및 진단 시약 원료인 앞타머 물질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아피디 헬스케어는 인도 내의 생산시설 구축과 상용화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Y바이오로직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Y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리가캠바이오와 항체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총 계약 금액은 작년 매출액인 57억 원의 10%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CS는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장마감 후 총 6건의 소송 결과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채권자들이 CCS에게 제기했던 소송들이 전부 각하 및 기각 판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CCS가 양자 컴퓨터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KOR-TV와의 협력을 통해 모바일 기기의 자사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CCS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성TEC를 비롯한 건설기계 및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 전화통화를 진행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직접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적절한 합의가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재건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진성TEC는 트럼프의 관세 우려로 인한 장비 가격의 인상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DS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면서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ST큐브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로 묶이며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GSPNL을 비롯한 지주사들이 상승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의 본질적인 기업 가치는 주력 산업의 업황이 결정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50%가 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할인율은 결국 불투명한 기업의 지배구조와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에서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로 귀결된다고 분석했어요. 다만 새로운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상법 개정안을 통한 주가 재평가도 기대되며 다만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에 GSPNL을 비롯한 지주사들이 상법 개정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상법이란 회사를 운영할 때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하며 전체적으로는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나우로보틱스는 최근 신규 상장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데요.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공장 및 토지 매입을 위해 88억 원 규모의 토지 및 건물 양수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나우로보틱스의 자산 총액 대비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양수 기준일은 6월 10일입니다. 나우로보틱스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공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유라클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LG그룹의 AI 연구원이 엔비디아의 의료 AI 플랫폼에 엑사원 패스를 공급했다는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엑사원 패스는 암을 진단하고 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AI로 엔비디아의 의료 AI 플랫폼인 모나이에 탑재됐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LG그룹의 AI 연구원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유라클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라클은 자사의 AI 플랫폼인 아테나를 LG AI 연구원의 엑사원과 결합하여 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코어라인 소프트는 언론을 통해 자사의 AI 기반 흉부질환 분석 소프트웨어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병원에 채택됐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병원은 유럽 내 임상시험 및 첨단 의료기술 채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료기관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코어라인 소프트는 이번 계약을 기반으로 AI 조기진단 솔루션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S&T 다이내믹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현대로템이 K2전차의 수출을 통해 사상 최대의 1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한 가운데 폴란드양 K2전차의 2차 계약 체결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2차 계약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이번 달 말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S&T 다이내믹스가 K2전차에 들어가는 변속기 조립체 등을 생산 중이라는 부분이 부각되며 수혜 기대감을 잇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서호전기는 1분기 후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06% 증가한 339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744% 증가한 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킵스파마는 언론을 통해 미국 자회사인 알곡바이오가 난소암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인 이데트렉세드의 임상 환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영국 암연구소의 주도로 진행되며 6월부터 임상 환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HFR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네오이뮨텍은 어제 임상시험 결과를 공시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NTI치 및 CART 치료제의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1비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으며 치료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가온전선을 비롯한 전선 및 전력설비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CEO가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기조연설을 통해 엔비디아를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정의하면서 AI 생태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에 엔비디아가 AI 생태계 확대에 더욱 힘을 실으면서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AI 산업의 성장을 통한 전력 인프라 확대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전선과 전력 설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유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한가에 들어가며 이틀 연속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유로가 급락세를 보일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유로는 지난달 2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철회한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마니커, 2위는 대형포장, 3위는 평화산업,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동양철관, 6위는 삼성전자, 7위는 하나솔루션, 8위는 SK이터닉스, 9위는 한솔홈데코, 10위는 평화홀딩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형포장, 평화산업, SK이터닉스, 평화홀딩스입니다. 대형포장과 평화산업, 평화홀딩스는 김문수 관련주이며 SK이터닉스는 풍력 및 태양광에너지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이뮨온시아, 3위는 메디콕스, 4위는 원익홀딩스, 5위는 CCS, 6위는 바이오비주, 7위는 할인, 8위는 유로, 9위는 넥스트하이, 10위는 메이슨캐피탈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CCS, 바이오비주입니다. CCS는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바이오비주는 신규 상장주이자 의료기기 및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두산에너빌리티,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하나솔루션, 5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위는 HD현대일렉트릭, 7위는 SK이터닉스, 8위는 하나오션, 9위는 LG엔솔, 10위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풍력 및 태양광에너지 관련주인 SK이터닉스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바이오비주, 2위는 나우로보틱스, 3위는 상지건설, 4위는 이뮨온시아, 5위는 실리콘투, 6위는 원익홀딩스, 7위는 ABL바이오, 8위는 로보티즈, 9위는 로킷헬스케어, 10위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바이오비주, 나우로보틱스, 실리콘투입니다. 바이오비주는 신규 상장주이자 의료기기 및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우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실리콘투는 화장품 관련주이자 증권사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